여러분, 돈 걱정 없이 잘 살고 싶으시죠?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매달 통장은 왜 이렇게 가벼울까요? 우리는 늘 예산을 짜고 절약하려고 노력하지만 신기하게도 돈 걱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돈을 다루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지출 항목을 분류하고 통계를 내는 방식으로는 절대 돈 걱정을 끝낼 수 없어요. 매달 식비가 얼마 나갔는지 계산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정말 끝내야 하는 건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소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돈을 다루는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행복 비용 계산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산법은 아주 단순해요. 지금 이 돈을 써서 얻는 만족감이 과연 내 미래의 행복에 기여하는가, 아니면 지금 당장의 공허함만 채우고 마는가? 이걸 따져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쓴다는 행위 자체를 무조건적인 행복이나 만족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소비는 양날의 검입니다. 어떤 지출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가치와 자산을 키워주는 투자가 되지만, 또 어떤 지출은 우리의 시간을 훔쳐가고 미래의 나에게 빚을 떠넘기는 낭비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000원짜리 충동적인 간식을 사 먹는 소비는 당장 10분 동안의 기분은 좋아지게 하지만 10분 후에는 허무함만 남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10,000원을 자기계발서 한 권이나 건강한 식재료에 투자했다면 그 지식과 건강은 몇 년 후에 수십, 수백 배의 가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똑같은 10,000원이지만 하나는 순간적인 낭비고 하나는 장기적인 투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돈 걱정을 끝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이런 저가치 낭비를 식별해내야 합니다. 돈 걱정 없는 삶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가 지금 멈춰야 할 최악의 소비 5가지를 정확히 식별하는 일입니다. 이 5가지 소비는 우리의 지갑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정신적인 에너지까지 좀먹는 주범이에요. 지금부터 그 행복을 갉아먹는 소비의 정체부터 하나씩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벌고 절약하려고 노력해도 통장에 돈이 쌓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단순히 수입이 적어서가 아니라 돈이 나쁜 소비로 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나쁜 소비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바로 현재의 만족을 위해 미래의 행복을 갉아먹는 지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낭비와 투자의 경계를 단순히 금액으로 구분합니다. 1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은 낭비지만 100만원짜리 자기 개발 강의는 투자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오해입니다. 소비를 낭비와 투자로 나누는 기준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그 소비가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순자산 가치에 있습니다. 진정한 투자는 돈을 지불한 뒤 우리의 시간, 효율, 건강 혹은 관계의 질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을 높여주는 소비입니다. 30만원짜리 좋은 의자를 사서 허리 통증을 없애고 업무 효율을 20% 높였다면 이건 명백한 투자입니다. 1년 동안 내내 신을 수 있는 15만원짜리 기능성 신발을 사는 것도 건강과 편안함이라는 가치를 지키는 투자죠. 반대로 낭비는 어떨까요? 낭비는 즉각적인 만족은 주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후회, 공허함 혹은 보관 비용 같은 부채를 남기는 소비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이 장롱에 처박혀서 보증서와 함께 잠자고 있다면 그건 100만원짜리 재고 덩어리일 뿐입니다. 지출액은 투자와 같았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마이너스로 만든 낭비인 겁니다. 결국 행복을 갉아먹는 최악의 소비란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시키고 내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지출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지 않는 곳에 계속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해지는 겁니다. 돈 걱정 없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이 낭비와 투자의 경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낭비하는 돈을 완벽히 차단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최악의 소비 5가지는 바로 이 행복 총량을 깎아먹는 낭비의 가장 흔한 유형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고 돈 걱정의 굴레를 만들었던 그 나쁜 소비의 첫 번째 주자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남의 시선에 지출하는 소비, 즉 사회적 허세 소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내 경제 수준에 맞지 않는 비싼 차를 무리해서 리스하거나 굳이 필요 없는 명품 가방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딱히 즐겁지 않은데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해 고급 레스토랑에서 인증샷을 찍는 거요. 내 삶의 만족도보다는 남에게 보여지는 나를 꾸미는데 돈을 쓰는 겁니다. 이 소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밑빠진 독이라는 겁니다. 남의 시선으로 채우는 만족감은 절대 지속되지 않습니다. 잠깐의 좋아요나 부럽다는 댓글이 사라지면 우리는 다시 공허해져서 그보다 더 비싸고 더 눈에 띄는 물건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이를 과시적 소비의 쾌락 쳇바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이 쳇바퀴 위에서는 절대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달리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인 거죠. 통계적으로도 증명됩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충동적인 고가품 구매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그들 중 대다수가 그 소비가 장기적인 행복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오직 일시적인 타인의 인정이라는 휘발유를 태우는데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순환을 끊고 싶다면 모든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2가지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첫째, 내가 이 물건을 사는 이유가 오직 타인에게 자랑하거나 보여주기 위함인가? 둘째, 만약 이 물건을 나 혼자 조용히 사용하더라도 나는 똑같이 만족할 수 있는가? 만약 첫 번째 질문에 예스가 나왔거나 두 번째 질문에 노가 나왔다면 그건 허세 소비일 확률이 99%입니다. 우리는 남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남의 시선이 아닌 나의 진정한 행복에 지출하는 습관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 사회적 허세 소비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불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돈이 새는 곳이 여기 말고도 또 있습니다. 바로 다음 최악의 소비, 자동 지출의 덫입니다. 방금 우리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크고 눈에 띄는 소비를 막았죠. 그런데 통장에 구멍을 내는 훨씬 더 교활하고 위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자각 없이 빠져나가는 자동 지출의 덫입니다. 이건 마치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씩 새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이 나가지 않으니까 우리의 뇌는 이걸 지출로 인식하지 못해요. 하지만 매달 쌓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 자동 지출의 덫의 정체는 대부분 구독형 서비스나 자동이체 형식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기본이고 각종 유료 앱 구독, 클라우드 저장 공간, 그리고 몇 년 전에 등록하고 발길을 끄는 헬스장 회원권, 심지어 몇 달에 한 번씩 오는 영양제 정기 배송 같은 것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소비를 설정하고 잊어버리는 소비라고 부릅니다. 이 소비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지출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JP 모건 체이스의 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적인 미국 가정이 매달 15개 이상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며 $200, 우리 돈으로 약 27만 원 이상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라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월 1만 5천 원짜리 서비스를 5개 구독하고 있다면 매달 7만 5천 원이 1년이면 90만 원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90만 원이면 충분히 질 좋은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돈이거나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종잣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여러분의 연봉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조용히 여러분의 행복을 갉아먹는 숨겨진 세금과 같습니다. 그럼 이 자동 지출의 덫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바로 자동 지출 대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주로 쓰시는 카드와 은행 계좌의 지난 3개월치 명세서를 열어보세요. 이 명세서에서 매달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금액이 빠져나가는 항목들을 전부 리스트업하는 겁니다. 이걸 해보면 내가 잊고 있던 유령 지출이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제 기준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기준은 아주 간단하고 냉정해야 합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난 3개월 동안 이 서비스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적극적으로 사용했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주저하지 마세요. 당장 취소 버튼을 누르고 멤버십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 끊으세요. 정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끊고 나면 생각보다 불편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동 지출을 멈추는 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돈에 대한 통제권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오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돈을 내고 있는 족쇄를 풀어야 나중에 정말 행복하고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눈먼 돈이 나가는 자동 지출의 길을 확실히 막았으니 이제 세 번째 최악의 소비, 즉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려다가 지갑까지 망가지는 감정 기반 충동 구매의 덫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남의 시선을 차단하고 자각 없이 빠져나가는 자동 지출의 덫을 해체했다면 이제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적과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감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감정 기반 충동 구매입니다. 이 소비는 물건이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기분 전환이 필요해서 혹은 내 마음의 공허함을 순간적으로 메우기 위한 일종의 감정의 땜빵인 거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을 때, 친구와 싸우고 외로울 때, 혹은 그냥 집에서 너무 지루할 때 어떠세요? 평소라면 절대 사지 않을 물건들을 검색하고 배송비 포함 몇만 원짜리 옷이나 뷰티 제품, 쓸데없는 잡동사니를 덜컥 결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리테일 테라피라는 이름의 무서운 함정입니다. 쇼핑을 하면 일시적으로 도파민이 폭발하면서 내 자신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있다는 착각을 줍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감정 기반 소비의 유효 기간이 단 하루, 아니 길어야 물건이 배송되는 그 순간까지라고 지적합니다. 물건을 받아 포장을 뜯는 순간 잠깐의 행복감은 사라지고 결국 남은 건 내일의 걱정거리 뿐입니다. 이 물건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기대와 이 물건 때문에 통장이 비었다는 현실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스트레스는 오히려 더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충동 구매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름신이 찾아왔을 때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제하려 할 때 딱 10분만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이 물건이 필요한가 아니면 이 물건을 사는 행위를 통해 달콤한 감정 안도감, 흥분 보상 심리를 얻고 싶은가? 대부분의 경우 이 감정 기반 충동 구매는 후자일 겁니다. 이때는 물건 대신 근본적인 감정의 원인을 해결해줄 다른 행동을 하세요. 10분 동안 격렬하게 산책을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 있었던 스트레스를 털어놓는 겁니다. 감정 기반 소비를 건강한 감정 해소법으로 대체하는 순간 여러분의 월 지출은 최소 15%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돈 걱정 없이 잘 살기 위해 멈춰야 할 네 번째 최악의 소비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미래의 나를 담보 잡는 선불형 빚 소비의 악순환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소비까지 막았다면 이제 통장을 갉아먹는 가장 만성적인 질병을 치료할 때입니다. 바로 미래의 나에게 빚을 지우는 소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빚이라고 하면 주택담보대출이나 큰 규모의 사업 자금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우리 행복을 가장 크게 좀먹는 빚은 바로 일상에서 습관처럼 쓰는 신용카드와 할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선불형 빚 소비라고 부릅니다. 아직 내 통장에 들어오지 않은 돈, 즉 미래의 나에게서 빌려온 돈으로 지금 당장 만족을 채우는 행위죠. 신용카드나 할부의 가장 무서운 점은요, 소비의 쾌락과 지불의 고통을 시간적으로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쾌락을 얻고 그 고통스러운 청구서를 미래의 나에게 넘겨버립니다. 카드 결제를 하는 순간에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아무런 죄책감이 없죠. 하지만 이 미래의 나는 사실 우리가 가장 아끼고 보호해야 할 자산인데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이 미래의 나를 담보잡습니다. 결국 이 악순환은 만성적인 재정 불안을 초래합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와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미 이번 달 월급의 3분의 1은 지난달에 마셨던 커피, 샀던 옷, 먹었던 외식 비용으로 이미 예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절약을 결심해도 이미 과거의 소비가 현재의 지갑을 점령해버린 상태죠. 항상 돈에 쫓기고 있다는 이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여러분의 에너지와 정신을 매일매일 갉아먹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가장 강력한 해독제는 딱 하나입니다. 신용카드를 소비도구가 아니라 비상도구로 정의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당장 내가 번 돈, 내 통장에 실제로 들어있는 돈으로만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거나 불편하더라도 현금을 사용해 보세요. 돈이 나가는 순간의 고통을 느끼게 되면 충동적인 선불형 빚 소비는 확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빚은 미래의 행복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행복을 저당 잡는 행위입니다. 당장의 작은 만족을 위해 소중한 미래의 나를 담보 잡지 마세요. 우리가 감정적인 소비를 막고 미래를 담보 잡는 빚까지 차단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통장과 시간을 가장 교활하게 갉아먹는 소비를 잡아야 합니다. 바로 저가치 재고 소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지금 당장 필요 없는데 싸서 사는 물건들을 말합니다. 마트에서 10일이라고 왕창 사온 휴지 쓰지도 않을 건데 세일하니까 쟁여둔 옷, 언젠가 쓸 거라며 쌓아둔 주방용품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집안에 쌓여있는 저가치 재고입니다. 여러분은 이 물건들을 사면서 돈을 아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물건들이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훔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물건을 사는 순간 소비는 끝이 아닙니다. 이 재고들을 집에 보관해야 하고 관리해야 하고 먼지를 닦아야 하고 언젠가는 정리하고 버려야 합니다. 미니멀리즘 전문가들은 우리가 이렇게 싸게 쟁여둔 물건들을 관리하고 정리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계산했을 때 실제로 물건의 가격보다 이 시간 비용이 훨씬 높다고 지적합니다. 이 재고들 때문에 집안이 복잡해지면 필요한 물건을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정신적인 에너지까지 소모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던 재고 세금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당신의 집이 물건을 위한 창고가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집이라는 공간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재고 최소화 원칙을 적용하세요. 물건을 살 때는 싸니까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만약 휴지가 세일해서 12개 묶음을 살지 24개 묶음을 살지 고민된다면 우리 집 수납 공간에 12개 이상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없다면 24개를 포기해야 합니다.
미래에 내가 언젠가 쓸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딱 필요한 만큼만 사세요. 그래야 당신의 집이 물건의 창고가 되는 것을 막고 물건을 정리하는데 쏟을 시간을 당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고 돈 걱정의 굴레를 만들었던 최악의 소비 5가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남의 시선을 위한 허세 소비, 자각 없이 빠져나가는 자동 지출, 감정 기반 충동 구매, 미래를 담보 잡는 빚 소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시간까지 훔치는 저가치 재고 소비까지요.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들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나쁜 소비 습관들을 완전히 끊어내고 소비를 멈춤으로써 역설적으로 더 큰 행복을 얻는 제로 소비 습관 구축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남의 시선, 자동 지출, 감정적 충동, 미래의 빚, 그리고 쌓아두는 물건까지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던 최악의 소비 5가지를 단호하게 멈췄습니다. 이제 궁금하시죠?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도 기쁘지만 멈춘 소비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역설적인 행복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돈을 쓰지 않기 시작하면 통장의 숫자가 찍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정신적인 공간, 즉 멘탈 에너지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소비는 단순히 돈을 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물건을 선택하고 구매하고 관리하고 또 부족하다고 느끼는 감정적인 에너지를 끊임없이 쏟는 일입니다. 내가 옷장 안에 쌓아둔 셔츠를 볼 때마다 드는 언제 정리해야 할까 하는 고민, 혹은 결제 예정일이 다가올 때마다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 이 모든 것이 소비가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 나쁜 소비를 멈추는 순간 그 모든 걱정과 불안에 쏟던 에너지가 통째로 돌아와 내가 원하는 곳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돈이 주는 자유보다 더 값진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구축해야 할 제로 소비 습관의 핵심입니다. 제로 소비 습관을 구축하는 첫 단계는 제로 베이스 예산 짜기입니다. 기존의 예산 짜기는 보통 이번 달 수입에서 생활비, 용돈, 저축을 뺀다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로 베이스는 다릅니다. 시작점을 0으로 두고 이 소비가 반드시 필요한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필요 없다면 무조건 0을 유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매달 커피 값으로 10만 원을 쓸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일주일에 2번 창작 활동을 위해 A카페에 드립 커피를 마시는데 1만 2천 원을 의식적으로 사용한다고 명확하게 결정하는 겁니다. 명확한 목적 없이 쓱 빠져나가는 돈이 없도록 모든 지출을 의식적으로 정당화하는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곧 모든 지출이 나를 위한 행복 비용인지 아니면 나를 갉아먹는 낭비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강력한 필터가 생깁니다. 물론 아무리 단단한 제로 소비 습관이라도 갑작스러운 충동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방어막이 되어줄 강력한 도구가 바로 72시간 대기 법칙입니다. 만약 뭔가를 사고 싶다는 강력한 충동이 느껴진다면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두거나 메모를 한 뒤에 72시간을 기다려보세요. 뇌 과학적으로 충동 구매를 유발하는 도파민 분비는 짧은 시간 안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비교적 빠르게 수그러듭니다. 이 감정적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사흘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 물건이 절실히 필요하고 여러분의 제로 베이스 예산 안에서 그 물건의 가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면 그때는 구매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10번 중 9번은 이걸 왜 사려고 했지? 하는 의문만 남을 겁니다. 72시간은 소비가 감정의 영역에서 이성의 영역으로 넘어오는데 필요한 마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소비를 멈추는 이유는 궁핍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작은 소비를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시간을 되찾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진정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제 최악의 소비는 멈추고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채로 소비 습관을 지금 바로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돈 걱정을 끝내는 행복 비용 계산법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